과목으로 따지면 애매하다. 상태 변화는 물리에서도 다르고 화학에서도 다루는데, 그래서 물질을 다룬 학문은 일반적으로 화학이라고 불러줘요. 화학이라는 과목에서 상태를 물어보면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상태가 뭐냐? 이 리모컨은 어떤 상태야? 고체예요 라고 말해야 돼요. 이 리모컨이 어떤 상태야? 17도인 상태요. 뭐 이렇게 켜져 있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화학에서는 상태를 물어본다는 건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를 물어보는 거야. 참고로 만약에 물리라는 과목에서 상태를 물어보면 이 리모컨은 어떤 상태야? 물리에서 물어보면 정지 상태요 라고 답을 해요. 물리는 이제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를 말하는 거고, 화학에서의 상태는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를 말하는 거야. 여기 물질의 상태가 변화한다는 건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서로서로 변화하는 것을 지금부터 공부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고체, 액체, 기체의 특징을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고체 중에서 뭐 이런 나무나 돌, 철 이런 고체들을 떠올려 주면 되고, 액체는 이게 얼음이 녹은 물, 뭐 흘러다니는 식초, 기름, 주스 이런 것들이 액체가 되겠죠. 기체는 공기, 산소, 질소 같은 여기 있는 기체들을 떠올려 주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모양. 고체는 자기만의 일정한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죠? 모양이 일정하다. 근데 이게 어떻게 불러주냐면, 여기 얼음 있죠, 얼음? 얼음을 요 A라고 하는 비커에 집어넣어도 이렇게 얼음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죠. B라고 하는 페트리 접시, 이 접시에다가 집어넣더라도 얼음의 모양은 바뀌냐 안 바뀌냐? 안 바뀌죠? 이럴 때 고체는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액체는 좀 달라. 액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야. 흐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 비커에 담았을 때는 비커의 모양처럼 변하게 되고요. 삼각 플라스크에 담으면 삼각형 모양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릇을 바꾼다고 해서 부피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릇을 바뀐다고 해서 부피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기체도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여기는 기체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휙 저으면은 기체가 흘러가잖아. 또 거기 있는 선풍기가 프로펠러를 돌리면 바람이 나오죠. 기체가 흐르는 거야. 여기는 기체가 너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을 느끼는 겁니다. 바람을 느낀다는 건 기체가 흐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잖아. 바람이 느껴진다는 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는 모양이 변합니다. 흐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동그란 풍선 속에 집어넣으면 풍선의 모양을 가지게 될 거고요. 우리 이거 있죠? 우리 투명한 비닐 장갑,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또 비닐 장갑의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담는 그릇이 크면은 기체가 이걸 꽉 채우고요. 담는 그릇이 좀 작아지면은 기체가 그 작아진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양이 변함과 동시에 약간의 부피도, 그릇에 따라서 부피도 살짝 변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압축이 되냐 안 되냐? 압축이 되냐 안 되냐? 고체 같은 경우는 내가 힘을 가하더라도 압축이 잘 안 되죠? 압축이 잘 안 됩니다. 압축되는 정도 없음. 액체도 분자 간의 거리가 좀 가까운 편이라서 액체도 쉽게 압축이 잘 안 돼요. 압축이 잘 안 된다. 거의 안 된다. 하지만 기체 같은 경우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가해도 쭉 그 입자 간의 거리가 줄어들면서 압축이 잘 돼요.
기체는 압축이 좀 잘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물질, 고체라는 물질과 액체, 기체라는 물질의 일반적인 성질이에요. 자, 이제 암기할 것들이 좀 나옵니다. 자, 그런 고체, 액체, 기체를 상태를 변화시켜 볼 건데 아주 간단해요. 얼음을 하나 떠올려, 얼음. 고체 상태의 얼음을 하나 떠올리고요. 이 고체 상태의 얼음을 열을 가하면 물로 바뀌죠. 자, 문제야. 그러면 얼음과 물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많을까? 정답. 물이 더 에너지가 많아. 왜? 얼음한테 에너지를 넣어서 물을 만든 거니까 물이 더 에너지가 많은 거야. 이게 Y축의 에너지 그래프인데, 그래서 고체보다는 일반적으로 액체가 더 에너지가 많습니다. Y축이 에너지야. 그래서 고체보다 액체가 에너지가 많다. 그러므로 고체는 입자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하는데, 액체로 바뀌면 입자 간의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야. 고체는 6개의 분자가 이렇게 일정한 요만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면, 액체로 바뀌면 똑같이 6개의 분자가 이만한 공간을 차지하죠.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바뀔 때는 일반적으로 부피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됩니다. 부피가 증가합니다. 부피는 증가하지만, 잘 봐. 부피는 증가하지만 6개의 입자인 건 변함이 없죠. 입자 하나하나가 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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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g이라 한다면 이 고체 물질은 전체 6g일 거야. 맞죠? 얘를 액체로 바꾼다고 해서 질량이 바뀔까? 안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질량은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야. 자, 뒤에 나오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도 쌤이 지금 미리미리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 거야. 상태가 변하더라도 질량은 전혀 변하지 않아. 왜? 입자가 추가되거나 입자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입자 간의 거리만 멀어지는 거야. 왜 거리가 멀어지지? 에너지를 공급했으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물을 또 가열을 해요. 뭐로 바뀌냐? 수증기로 바뀌죠. 수증기. 그럼 수증기가 더 에너지가 많아지게 될 겁니다. 왜? 액체한테 열을 가해서 수증기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액체보다는 기체가 더 에너지가 많게 되고요. 기체로 바뀌었을 때는 분자 간의 거리가 훨씬 더 많이 멀어지게 되겠죠. 부피는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모식적으로 당연히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액체와 액체 간의 거리가 1이라면, 액체 입자 간의 거리가 1이라면 이걸 기체로 바꾸게 되면은 1800 정도로 증가합니다. 엄청나게 확 증가해요. 이 그림에서 좀 덜 표현한 것 쌤이, 이가 1이라면 실제 기체로 바뀌게 되면은 액체에 비해서 한 1800배 정도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참고로 봐봐, 입자 간의 거리 얘기할 건데, 이게 썼나? 쌤 손에 묻어있는 게 분필 가루거든요. 가루는 무슨 상태일까? 정답. 고체입니다. 고체입니다. 고체. 고체는 눈에 보여야 되죠? 근데 고체를 이렇게 분자 간의 거리를 흩어줘요. 지금 보이나요? 없어진 거 보여? 없어졌는데 지금 여기 있죠? 안 보이죠? 우리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려면 입자들이 좀 모여 있어야 보여. 아무리 고체 입자라도 분자 간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근데 기체 어때요? 입자 간의 거리가 무려 1800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보일까, 안 보일까? 그래서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아야 돼.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기체는 그래서 눈에 보이면 안 돼. 되게 중요해. 시험 문제 풀 때 꼭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기체는 눈에 보이면 안 돼. 맞아? 그리고 나서 하늘을 쳐다봐. 하늘에 뭐가 떠있죠? 하얀색 구름이 떠다니죠.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그러면 구름은 뭐가 아니라는 거야? 기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구름은 뭘까? 어떤 상태일까? 그래서 궁금하게 생기는 거야. 그럼 저 구름은 기체가 아닌데? 그럼 뭐지? 궁금해야 하고 들어가서 액체, 아주 작은 액체 물방울과 고체 얼음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얼음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구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일단 기체가 아니다라는 거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죠? 이 사진.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있는 사진인데, 물은 눈에 보이죠? 근데 이게 기체로 변하면 수증기가 되잖아. 수증기. 자, 문제야. 수증기는 눈에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그러면 안 보여야 돼. 막 지금 가치관에 혼란이 오고 있죠. 수증기는 눈에 안 보여야 돼, 그치? 근데 밥통에서 밥이 막 될 때나 주전자에서 물을 끓일 때나 하얀 거 보이잖아요, 하얀 거. 이 하얀 거, 이거 수증기 아니에요? 수증기 아니야. 수증기가 아닌 거야. 하얗게 눈에 보인다는 건 기체가 아니라는 거거든. 그럼 쟤는 뭘까? 자, 이제 잠깐 수증기가 되어봐, 내가. 액체 상태에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었어. 아무도 나를 못 봐. 그게 여기에 이렇게 안 보이는 구간 잠깐 보여. 여기 책에 잠깐만 살짝 거기 비어있는 공간 보이죠? 그 비어있는 곳이 수증기가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곧 수증기 입장이 되어봐. 얘가 뭐가 된다? 밖에 딱 나왔어. 현재 몇 도의 상태로 나오죠? 물이 끓는 온도? 100도의 상태로 나오는 거야. 100도짜리 수증기가 딱 나왔는데 공기의 온도는 몇 도예요, 현재? 이 방이 좀 더우니까 30도라고 칠게요. 30도하고 100도하고는 어때요? 온도 차이가 무려 70도씩이나 차이 나죠? 그래서 수증기 입장에서는 딱 나오자마자 차가워! 차가운 거야. 추워! 그래서 다시 에너지를 잃고 액체로 변해버리는 거야. 액체로 변한, 수증기가 액체로 변하면 물방울이 되죠? 액체로 변한 물방울을 여기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김이 생긴다. 김이 서렸다. 저 김이 바로 액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리 하나를 딱 못을 박으면 거기에 파생시켜서 여러 가지 지식으로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는 절대 눈에 보일 수가 없어 라는 걸 못을 박아야 얘는 그러면 기체가 아닌데 뭘까? 궁금해지고 차가워진 기체가 액체 물방울로 바뀐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 여러 가지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는 기체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서는 기체가 다시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 변화들을 지금부터 이름들을 좀 암기할 거예요. 용어 이름들을 좀 암기할 거예요. 용어와 이름들을 암기할 겁니다. 암기법은 간단한데, 시간 다 됐네 벌써. 우리 요거만 암기할게요, 일단. 자, 고체를 가열해서 액체로 만드는 것을 융해라고 해요. 융해된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얼음을 전자레인지에 넣어요. 띡띡 눌렀어. 돌아가죠. 어떻게 돌아가? 돌아가면서 녹는 거야. 그래서 융해를 얼음과 고체 물질이 녹는 걸 융해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액체가 다시 고체로 굳어버리는 현상은 응고된다라는 말 들어보죠. 응고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액체가 기체화된다라고 암기합니다. 기체화되는 거니까 기화라고 불러주는 거야. 기화.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건 액체화되는 거니까 액화라고 암기하면 돼요. 자, 기화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기체화되는 거,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 액화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기체가 액체화되는 거, 액체로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베스킨라빈스 가면은 하얀색 이런 얼음 같은 거 쓰잖아. 이게 이름이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지. 드라이 아이스를 이렇게 상온에다가 두면은 기체로 막 변해요.
액체 상태가 없어. 드라이아이스는 어떤 물질의 특성상 1기압, 우리가 살고 있는 1기압 상태에서는 액체 상태를 볼 수가 없는 물질이야. 그런 물질을 승화성 물질이라고 해요. 승화성 물질 우리가 세 가지 배울 거야. 첫 번째가 드라이아이스, 그 다음에 나프탈렌, 알아? 나프탈렌? 하얀색 좀약이라고 해서 옷장에 넣는 하얀색 약이거든. 그것도 이제 기체 상태로 바로 날아가는 나프탈렌. 그 다음에 좀 이따 우리 책에도 설명하고 있는 아이오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 40쪽 오른쪽 밑에 있는 보라색 물질 보이죠? 아이오딘이라는 물질. 이 세 가지 물질이 승화성 물질이라 부릅니다. 승화가 뭐냐? 이 승자가 오를 승자야. 그래서 중간 과정 생략하고 바로 올라가는 거. 이런 걸 이제 승화라고 암기하면 돼요. 자, 고체가 바로 기체로 변하는 거. 바로 올라갔네? 승화. 그럼 바로 기체가 중간 과정 생략하고 바로 고체로 변하는 것도 승화라고 불러줍니다. 둘 다 승화야. 둘 다 승화면 구분이 안 되죠. 저 밑에 올라가는 승화를 고체, 기체, 승화, 고체, 화살표, 기체, 승화 또는 고체, 기체, 승화라고 불러주고 이 파란색 승화를 기체, 고체, 승화라고 이렇게 방향성을 표현합니다. 밑에 이걸 뭐라 하냐? 고체가 화살표, 기체로 변하는 승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이 녀석은 반대로 기체가 화살표, 고체로 변하는 승화입니다 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기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불러요. 이 빨간색 승화는 고기 승화죠. 그 다음에 파란색 승화는 기고 승화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고기 승화, 기고 승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구분을 좀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이 빨간색 이용해, 기화, 고기 승화 이 세 가지는 가열, 에너지를 공급해야지만 변할 수 있는 거죠. 빨간색은 가열할 때 나타나는 상태 변화이고요. 파란색들은 냉각할 때, 냉장고에 넣거나 또는 온도를 떨어뜨리거나 하는 냉각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들입니다. 이름들을 좀 암기하는 게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렇구나 라는 겁니다. 자, 각각의 예들을 좀 하나씩 볼게요. 얘들까지만 딱 보면 끝날 것 같네요. 자, 여기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막 흘러내리고 있죠. 고체 상태였던 아이스크림이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융해되고 있는 모습, 융해되는 거. 자, 철이 녹는 거, 아이스크림이 녹는 거, 고드름이 녹는 거, 양초가 녹아서 촌농되는 거, 이런 거 다 융해의 예들이 됩니다. 가열 먼저 볼게요. 두 번째. 젖은 빨래가 마르는 거,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되는 거. 자, 젖은 빨래가 마르는 건 증발이고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만드는 건 끓음이죠. 증발과 끓음 모두 다 기화라고 불러요. 우리 아까 물어봤던 문제는 증발과 끓음을 구별해라라는 문제였다면 지금은 뭘 말하는 거야? 야, 증발이나 끓음이나 다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니까 통틀어서 기화라고 할 수 있어. 기화라고 부를 수 있어. 라고 지금 말하는 중이야. 이해되죠? 손등에 바른 알코올이 마른다던가 어항 속에 물이 증발해서 점점 줄어드는 거 다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기화 현상들입니다. 세 번째 승화입니다. 이게 나프탈렌이야. 옷장에 넣는 나프탈렌. 나프탈렌이 점점 작아진다. 드라이아이스가 작아진다. 이거 좀 특이한데 영하의 날씨야. 낮에도 영하고 밤에도 영하야. 내가 눈사람을 만들었어. 눈사람은 눈이니까 얼음이니까 0도 이상 올라가야 녹거든. 근데 눈사람 만들었는데 그 햇빛 보지 말라고 그늘에다가 놔뒀어. 그런데도 그늘에 둔 눈사람이 점점점 크기가 줄어들어. 날씨가 0도 이상으로 올라갔던 적이 없는데도. 왜 그럴까? 눈도 승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꼭 녹는 점이란 온도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되게 낮은 온도에서도 고체 상태였던 얼음이 기체로 날아가는 승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하의 날씨에
그늘에 있던 눈사람이 점점 작아지는 것도 승화의 예가 됩니다. 좀 특이한 예가 돼요. 자, 이제 냉각을 해볼게요. 굳어버리는 거죠. 자, 액체 상태였던 촛농이 굳는 거. 응고된다라고 했죠. 냉동실에 물을 넣었더니 얼었어. 응고된 겁니다. 고깃국을 식혔더니 위에 고체 상태의 기름 같은 게 둥둥 떠다녀. 액체였던 기름이 고체로 응고된 거예요. 자, 이런 거 다 응고 현상이고요. 자, 이게 아차거가요. 아차거. 기체 상태였던 수증기가 차가운 물질에 딱 닿으면 아차거 하면서 액체로 변하는 현상들이 다 액화입니다. 얼음물이 담겨있는 컵이 있어. 한참 시간이 지나면 그 컵 표면에 막 물방울이 맺히죠. 우리 왜 차가운 아이스티 같은 거 먹을 때 얼음이 막 들어있는 아이스티가 있는데 바깥에 물방울들이 막 생기잖아. 안에서 물이 빠져나온 건 아니겠죠? 아니야. 안에서 물이 빠져나온 게 아니라 밖에 있던 수증기가 막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그 아이스티가 담겨있는 컵 표면, 차가운 컵 표면에 딱 닿으면 아 차가워! 하면서 액체로 확 변한 거야. 액체로 변해서 여기에 맺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액화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같은 원리야. 이른 새벽에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 이른 새벽은 되게 날씨가 추운 새벽에 풀잎도 되게 차가워져 있는데 수증기가 차가운 풀잎에 딱 닿는 순간 아 차가워 하면서 이슬이 맺히는 겁니다. 라면 먹을 때 또는 겨울철 실내로 들어올 때 너는 안경을 안 써서 모르는데 밖에서 쌤이 안경을 끼고 막 돌아다니면 되게 차가워질 거 아니야. 차가워진 안경을 가지고 안에 훅 들어오면은 안에 있는 따뜻한 수증기가 아 차가워 하면서 여기 달라붙어서 액화되는 현상이에요. 라면도 마찬가지야. 라면을 딱 먹으면 라면에서 올라온 뜨거운 수증기가 이 안경에 닿는 순간 아 차가워 하면서 뿌옇게 흐려지는 거야. 그래서 뜨거운 거 먹을 때 안경을 벗고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경이 뿌얘지니까 보이지가 않거든. 다 액화라는 현상입니다. 자, 마지막 기체가 바로 고체로 달라붙는 승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지하 주차장에 있어서 아빠랑 어디 놀러를 갔는데 겨울에 아침에 잠을 자고 나와봤더니 아빠 자동차 앞유리가 하얗게 뭐 얼음 같은 게 쫙 껴있어. 아빠가 뜨거운 물을 붓거나 또는 카드 같은 걸 막 이렇게 벗겨내거나 해야지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한참 동안 시동을 켜서 녹이거나. 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승화입니다. 왜? 기체 상태였던 수증기가 차가워진 자동차 앞유리에 딱 닿는 순간 아 차가워 정도가 아니라 너무 차가워. 그래서 기체가 바로 얼음으로 얼어붙은 거야. 그런 것들을 기고승화라고 불러주는 거죠. 냉동실도 열고 닫고 하면은 냉동실 안에 수증기가 들어가거든. 수증기가 들어가서 눈을 푹 닫으면 그 안에 들어갔던 수증기가 냉동실 벽면에 딱 닿는 순간 아우 차가워 하면서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가 바로 고체로 얼어붙어서 냉동실 벽면에 계속 이렇게 뭔가 하얀 얼음 같은 게 점점 두꺼워지는 이유가 내가 많이 열고 닫아서 그런 거예요. 나뭇잎에 서리가 내리는 것도 아빠 자동차 앞유리에 얘는 그 성이랑 똑같은 겁니다. 또 상고대라는 것도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수증기가 얼어붙어서 상고대라고 나무에 막 달라붙어 있는 상고대라는 게 생긴대요. 상고대. 이건 약간 나무에 붙어 있는 얼음들 이렇게 얼음들을 상고대라고 부른다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일단은 이 정도까지 했고요. 아이오딘 승화 실험은 잠깐 보기만 할게. 아이오딘은 아까도 말했듯이 승화성 물질이라서 자, 보라색인 아이오딘 고체를 준비한 다음에 가열을 하게 되면은 고체 상태였던 아이오딘이 기체로 변하겠죠. 기체로 변했던 아이오딘이 올라가다가 산물이 담겨있는 플라스크에 딱 닿으면 아 차거 하면서 기체였던 아이오딘이 고체로 다시 달라붙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상한 의문점이 하나 생겨야 돼. 그러니까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며. 여기 어때요? 보라색이 보이냐 안 보여? 보라색 보이죠? 왜 보일까? 기체라면서. 기체잖아, 기체. 기체가 된 거죠.
기체가 눈에 안 보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져야. 근데 여기는 어떻게 실험하는 거야?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실험하는 거니까 기체가 멀리 퍼질 수가 없는 환경이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야. 예외적이라기보다도 어떤 실험적인 한계가 있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건 승화. 자, A에서는 고체 기체 승화가 일어나는 거고 B에서는 기체 고체 승화가 일어나는 실험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관련된 문제 41쪽 문제 좀 풀어와 주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A 파트까지만 오늘 정리를 했거든. A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가 어디 있냐? 있다. 8번 문제까지 풀면 되겠다. 8번까지 풀고 답 맞추고 틀린 거 고치기까지 해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린 다음 주에 만납시다.